지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커다란 불덩어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물체입니다. 목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아주 작은 포도알 정도예요.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목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서 훨훨 불타고 있는 이 커다란 공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나 되는데 작고 푸른 행성 지구보다 100배 이상 더 넓습니다. 표면 온도는 5540도고 중심부는 1500만 도에 달해요. 반면에 달은 직경이 3500km로 더 작아서 지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달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물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달이 태양보다 밝아진다면 어떨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달이 태양보다 밝아지면 밤은 낮보다 밝아질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수면 주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모든 야행성 동물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언제 밖에 나가서 먹이를 먹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북극과 남극의 극지방에서는 밤과 낮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밤 11시에 태양이 밝게 비추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캠핑을 나가서 멋진 식사를 준비하고 어두운 밤을 위해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숲으로 트레킹하다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경치와 맑은 하늘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저녁 7시에요. 모닥불을 피우고 망원경을 준비해요.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달이 하늘을 더욱 밝게 밝힌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놀라워요. 직사광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더워요. 시나리오 2. 어떤 방식이든 기온은 확실히 상승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지? 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이 녹아버린다는 걸 의미해요. 만년설 위에 눈이 가장 먼저 녹을 거고 그 다음에 만년설이 녹을 거예요. 높은 열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다에 흩어져 있는 작은 외딴 섬들은 물속에 잠기게 될 겁니다. 해안 도시들도 물에 잠기게 되고 사람들은 내륙 쪽에 거주하게 될 거예요. 이건 세계 경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더 이상 겨울이 없을 거고 스키, 스노보드, 눈싸움 같은 겨울 활동이 사라질 거라는 의미죠. 전 세계의 동식물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세계는 커다란 사막으로 변할 거예요. 점차 물이 부족해지겠지만 사람들은 물을 보존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시나리오 3. 여러분은 지루하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선글라스가 많이 팔리지 않아요. 하지만 달이 태양보다 갑자기 밝아지고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갈 때 24시간 내내 선글라스를 써야 해요.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성장시켜요. 결국 국내 최고의 선글라스 업체가 됩니다. 낮과 밤 언제든지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도시들은 밝기를 줄이기 위해 매일 큰 차양으로 덮여요. 선글라스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어떤 것들은 머리에 쓰는 고글 같고 어떤 것들은 큰 헬멧 같아요. 시나리오 4. 달의 대기는 너무 희박해서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의 사막 위처럼 비를 가져올 구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덥거나 춥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 대륙이고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곳은 춥고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달에 착륙하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 합니다. 달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밝을 거예요. 만약 달이 열을 더하지 않고 태양보다 더 밝기만 하다면 우주정거장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달의 다양한 모양을 보는 이유는 태양에 대한 달의 위치 때문이에요. 달은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하지 않아요. 지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달의 위치에 따라 보름달 동안은 밤이 엄청나게 밝고 나머지 달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빛나는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 5.
만약 달이 태양보다 더 밝아진다면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생산할 거고 아마도 더 커질 겁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의 새로운 크기 때문에 크게 변할 거예요. 전체 궤도 구조도 변화하고 우주에 떠있는 천체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행성들은 곧 달 주위를 돌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은 중력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것은 건물이 견고한 토대를 갖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걸 의미해요. 다리와 큰 건축물 또한 지탱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고 이상한 방식으로 걷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 6. 이 많은 시나리오에서 달이 빛을 내는 물체보다 더 밝기만 한 경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빛은 태양에서 반사되어 달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건 태양이 지금보다 2배 더 밝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태양이 100배 더 커진다면 더 많은 광선을 방출할 거고 이것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해로운 많은 방사선을 방출할 겁니다. 태양의 중력은 더 많은 행성을 끌어당겨 궤도를 돌게 하고 우주의 다른 물체들이 궤도에 합류하게 할 수 있어요. 행성들이 우리 은하로 모여들면 지구는 궤도에서 밀려날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지구상의 모든 것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모든 것이 전보다 더 뜨겁고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7. 달이 점점 밝아진다면 또한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밝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중력이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24시간 내내 밀물이 될 거예요. 매우 극심해서 모든 해안마을에서 지속적인 홍수가 발생할 거예요. 모든 섬들이 물에 잠길 거고 이건 내륙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겁니다. 물이 육지를 덮치면 해양 생물들이 육지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보트와 잠수함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할 겁니다. 항공여행이 우선이겠지만 대형 유람선은 미래적인 디자인에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더 거대해질 거예요. 밤은 매일 밝아요.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눈이 녹아 해수면이 훨씬 더 상승합니다. 해성과 다른 천체들은 더 가까운 중력에 이끌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위를 올려다봐야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달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을 거예요. 지구와 달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오직 하나의 자연 위성이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구만큼 커요. 여러 개의 달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